자, 우리가 법규명령 중에 위임명령의 습관상 한계, 또 재정상 한계 이걸 배우다가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재정상 한계를 하다가 좀 중단을 했는데 좀 습관상 한계, 재정상 한계에 띄어서 줌 강의 마냥 띄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그래요. 자, 오늘은 구필사 행정권 164페이지에 6번 조례 제정시 법령의 위임 한계 준수, 법령의 위임 한계 준수, 위임 한계 준수. 여기서 핵심적인 건 지난 시간에 했듯이 조례는 헌법 몇 조예요? 헌법 117조 1항에 헌법 117조 제1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자치에 관한 입법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입법권을 명시하고 있어요. 헌법 자체에서. 이 헌법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관해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서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의 단서에 보면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제 법규상이죠. 법규상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줄이에요. 그 다음 줄. 앞에서 한 거 뭐냐?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거. 조례도 법규명령이에요.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다른 법규명령이 뭐가 있어요? 대통령령, 그다음에 부령, 장관이 정하는 부령과 똑같이 세부적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법률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일반 법규명령은 조례는 헌법 117조 1항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 입법권을 주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법규명령과 같이 반드시 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뭐라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자, 이 대표적인 판례가 부천시 담배 자판기, 부천시 담배 자판기 설치 조례예요. 설치 조례. 보면은 담배 자판기 설치 제한 조례 이렇게 있는데 보면
거기 보면 담배 사업법에는 담배 사업법 담배 사업법에는 담배 사업법에는 담배 자판기 설치에 대한 조례 담배 자판기 설치에 관한 부천시 조례를 만들었는데 법률에는 담배 자판기라고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요. 담배 사업법에는 뭐가 나오냐면 자동 판매기로 담배를 판다 이거야. 담배를 판다. 이 자동 판매기로 담배를 파는 것도 허가를 받고 하라 그 말이지. 허가를 받고 하라. 그런데 부천시에서 담배 자판기 설치 조례를 설치하면서 담배 사업법에는 위임의 근거는 자동 판매기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담배 자판기 설치 조례를 제정하면서 담배 자판기 아무나 청소년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자판기에 인형 뽑기 하듯이 1,000원, 5,000원 넣고 10,000원 넣고 담배 사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천시는 설치 조례로 성인 출입업소, 나이트클럽, 성인 출입업소에 하나여 담배 자판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니까 제한이 되죠. 제한이 되고 담배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데나 자판기 설치해가지고 돈 벌으면 되는데 지금 담배 사업법에서 담배 자동 판매기 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부천시에는 담배 자판기 설치 조례로서 뭐라고 그러냐면 담배 자판기는 성인 출입업소에 하나여 설치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조항이 나왔겠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성인 출입업소에 하나니까 담배 팔아서 돈 벌려고 그러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제한하느냐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대법원에 이거 지금 대법원인가요? 보자고. 맞아. 헌법재판소요. 헌법재판소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담배 사업법에서는 자동 판매기 할 때 뭐 허가를 받고 하라 그랬는데 이런 자동 판매기, 담배 자판기도 자동 판매기죠. 근데 부천시 조례로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니까 성인 출입업소에 좋은 거지만은 담배 판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소 판례 입장은 가만히 생각해봐. 아니 청소년 애들이 아무 데서나 담배 사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헌법 제17조 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권을 인정해주고 지방자치법에도 그 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회 도덕 질서에 맞게 설치 조례에서 성인 출입업소에 한해서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고 영업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죠? 이것도 뭐 간혹 시험에 났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별 그 판례로서 법률에 위임 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주례.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가 있어요. 보육조례. 자, 이 보육조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보육조례를 갖다가 법률에 위반되니까 개정하시오 그랬더니 다시 재의결해서 통과시키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영유아 보육법에 중요한 거는 조례니까 조례 위에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이 영유아 보육법이에요. 영유아 보육법에 뭐가 없냐면 그냥 17조 3항에 보면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아니죠, 조례 아니지. 보육시설 종사자의 유아보육법에 정년에 관한 것이 없어. 정년에 관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어. 근데 정년에 관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둬야 그 정년 나이를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에서 정할 거 아니에요.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서울시에서 조례로 뭐라 그랬냐면 시설장은 62세, 시설장은 62세, 그 다음에 누구요? 보육교사는 57세로, 보육교사는 57세로 서울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이게 이제 그 서울시장이 이 조례를 갖다 제정하길래 아니다, 이거는 정년에 관한 것이 없어서 위법성이 있으니까 다시 의결해달라 하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다시 의결했는데 이걸 통과시켰어. 시설장은 60세 보육소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소송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해서 이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는 거죠. 무효라는 판결. 왜? 영유아보육법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임 근거가 없어. 근데 시설장 62세, 보육교사 57세로 제정한 건 무효이다 그 말이에요. 판례에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판례 시험에 났던 판례예요. 정선군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선군 세자녀 이상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하도 인구가 줄으니까 정선아리랑 정선군에서 첫째, 둘째 낳은 것은 아닌데 셋째부터는 나면은 1년에 연 3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무효이냐 아니냐, 위법하냐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이 논리와 같다. 헌법 117조 1항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입법권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자치법 115에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양육비 지원해 주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지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적인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교사 사무 중 주민복지 등의 사무에 관하여 구정한 지방자치법 9조 제2항 2호 제1항목에 예시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사무이고 지방자치 사무라는 거예요. 사무이니까 조례안에는 주민의 편의 복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제정이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 건 아니다. 포괄적인 위임이 가능하다. 아까 이 포괄적인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반드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이것도 시험에 났던 거죠. 무슨 시험에 났어? 지방직에서 났던 것 같은데. 지방직에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 그지? 시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위임명령의 제정상 한계의 마지막 보면 특정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의 조례의 위임을 한 경우 당해 법령의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등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법률에는 없지만 반환 규정을 두는 것이 위임입법의 취지에 부합하다. 자, 보면은 홍성군 이것도 홍성이요. 홍성 충남이죠. 홍성군 보조금 또는 교보금 관리조례
보조금은 정부에서 행정층에서 민간 사인에게 지급하는 게 보조금이에요. 교부금은 공공기관에 주는 게 교부금이에요. 홍성군에서 학교에 준다면 교부금이고, 예를 들면 뭐 미술협회에 준다면 보조금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조금 각 시도나 각 기관에 홍성군 보조금 교부금 관리 조례가 있는데, 조례죠, 조례. 이거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29조 5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29조 5항, 5항을 구분을 하고 있네. 핸드폰을 왜 자꾸 올리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29조 5항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5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 29조 5항에는 홍성군 보조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규정만 지방재정법에는 지급하는 것,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야만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그 밖에 공금의 지출에 대해서 교부 신청, 교부 결정, 사용 등에 관하여, 등이라고 들어갔지, 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사용, 이게 마찬가지예요.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교부 신청, 교부 결정, 그 다음에 뭐예요? 사용 등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등이라면 뭘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29조 5항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 결정, 사용 등에 관하여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홍성군 보조금 교부 관리 조례에서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니 보조금을 받고 다른 데 쓰거나 뭐 개인 사적인 용도로 쓰면 반환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반환 규정을 뒀어. 반환 규정을 두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왜? 등이라고 써 있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위임명령의 재정상 한계를 다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집행명령을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이걸 이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여기 자, 집행명령의 근거 한계. 자, 집행명령은 뭐예요?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에서 위임의 근거를 두고 법률의 위임의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예요. 대통령령에서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게 집행명령이라고 그랬죠. 집행명령은 명령의 근거와 한계. 페이지 몇 페이지? 166. 166페이지요. 자, 그래서 집행명령은 위임명령과 달리 상위 명령의 개별적인 수권 없이 직권으로 발한다. 이 집행명령은 뭐예요? 수권 없이 이 개별적으로 발한다. 명령을 발한다. 그 말이에요. 집행명령은. 자,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는 것은, 집행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없고
상위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나 형식. 왜 수권이 없느냐? 상위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새로운 법규상, 새로운 법규라는 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그랬잖아요. 상위 법령의 집행과 집행에 필요한 뭐라고요? 절차나 형식을 정하기 때문에 수권 없이 개별적으로 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빌리면 그래서 예전에 지방직인가 한번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나왔던 그 문항이 있는데 법령의 위임 관계는 이거 하나 써볼게. 법령의 위임 이게 왜 맞느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법령의 위임 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 조항에서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 조항에서 해서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문제예요. 법규명령은 위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누잖아요. 집행명령. 그래 위임명령은 상위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집행명령의 경우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법령의 위임 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 조항에서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왜? 위임명령은 당연히 그렇지만 집행명령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이라고 굉장히 어려웠죠. 그죠? 집행명령은 위임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의 위임 근거 없이 지방공무원 징계 소청에 관한 규정. 자, 지방 공무원 징계 소청에 관한 규정에서 뭐를 뒀냐? 지방 공무원 특히 5급 공무원을 5급 이상 3관 이상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뭐를 거치도록 했냐?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여기다 추가로 넣었어요. 지방공무원 징계 소청에 관한 이런 게 없는데 이것이 무효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야. 그런데 이거는 이요한 집행명령이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5급 이상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데 이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의견에 구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속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을 두는 것은 무효인 집행명령이 위법한 집행명령이 아니고 적법한 집행명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집행명령이 한 개만 하고서 이제 좀 쉬도록 할게요. 예. 집행명령의 한계. 자, 보면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 새로운 권리, 의무 창설은 안 된다. 새로운 권리, 의무 창설은 뭐예요? 법규상. 집행명령은 오로지 상위 법령에서 뭐예요? 상위 법령에서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는
이 절차와 형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시행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근거 법령인 상위 법령이 폐지되면 따라서 집행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다 안 나눈 것만 있나? 근거 법령인 상위 법령이 집행명령이니까 상위 법령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면 집행명령은 당연히 집행명령은 이걸 시행하기 위한 것이니까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효력 상실이 된다. 반대로 상위 법령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법령이 상위 법령이 제정될 집행명령이 제정될까지 새로운 집행명령이 바로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새로운 집행명령이 명령이 제정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효력을 유지한다. 효력 유지. 뭐 이런 건 중요하진 않지만 논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났네. 집행명령의 한계 부분, 집행명령의 한계 부분이 굉장히 집행명령의 한계 거기 보면 집행명령 한계 다 했잖아 지금. 법규명령의 성립과 하자가 다음 편이에요. 법규명령의 성립과 하자는 별 질문이 저가 없어요. 그리고 크게 논의되는 게 없고 하자의 효력 뭐 쭉 있는데 하자에는 좀 내용이 있네. 하자에는 내용이 있고 다만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게 그 다음 챕터인 법규명령의 통제, 행정청 통제, 국회에 대한 통제, 입법적 통제 이게 굉장히 초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체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은 내가 뭐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의 이제 뭐예요? 하자와 효력이 아니지 법규명령이 뭐야? 법규명령이 성립과 하자, 그 다음에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이 부분이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이라 뭐 헌법재판소도 나오고 뭐 부작위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 듣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혼란 속에 빠지는 거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그 다음에 그걸 지나고 나면 이제 행정규칙에 대해서 나오고 행정규칙에도 이제 행정규칙의 일반을 배우고 행정규칙에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형식의 행정규칙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좀 많이 남았어요. 좀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좀 쉬엄쉬엄 하도록 할게요. 자,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쉬었다가 좀 법규명령의 성립과 하자를 하도록 할게요.